네. 네. 자, 이제 해외 직투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한 해외 직투.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성무 기자가 먼저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세계 1위 항공특송기업 페덱스입니다. 항공특송을 의미하는 단어로 페덱스가 동사로 쓰일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미국 테네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페덱스는 하루에 320만 개가 넘는 화물을 220개가 넘는 나라에 신속하고 빠르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만 8천 명이 넘는 종업원이 1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페덱스는 사람 서비스 이익, 줄여서 PSP라는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철저한 직원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페덱스가 직원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주면서 페덱스의 직원들은 배달 차량이 고장나면 몇 킬로를 걸어서 배달을 완료하는 등 엄청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페덱스는 좋은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 사례로 많은 경영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물류 기업 페덱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세계적인 특송업체 페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함께 이 기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글로벌 특송업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들 꽤 많이 있습니다. 뭐 UPS라든지 네. 아니면 DHL 그리고 이제 페덱스까지인데 사실 어느 회사가 조금 더 큰지 어느 회사가 더 잘 나가는지 이거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좀 들어가고 싶은 기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기업 철학과 더불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페덱스의 매력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요. 간단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도 연말 쇼핑 관련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특송 업체인 페덱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제 특송 관련해서는 많은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독일의 DHL 그리고 미국의 UPS와 함께 세계에서 3대 항공 화물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페덱스는 산업 자재에서부터 의약품이나 뭐 금융 관련 서류들 모든 업종에서 이제 뭐 그런 배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미국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티커 FDX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175.79달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주 월요일에는 또 최고치인 183.51달러로 기록하기도 했고요. 평균 190만 주씩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시가총액은 약 497억 달러로 미국 전체 기업에서 1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세계 최대 거의 뭐 특성 업체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산업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게요. 예, 페덱스는 1973년에 미국의 프레드릭 스미스가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편 배송 방식이 이제 보낸 곳과 받는 곳이 직접 연결되는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지상으로 운송이 되는 데다가 워낙 노선이 많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었었는데요. 프레드릭 스미스는 자신의 아이디어인 허브 앤 스포크라는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허브 앤 스포크. 일단 뭐 한 곳에 모았다가 뿌려준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예,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자전거 바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바퀴에는 자전거 살들이 있고 즉 스포크죠. 그리고 스포크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있습니다. 허브죠. 그래서 자전거 바퀴 끝인 지역들에서 화물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다시 뻗어나가는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과 함께 밤새 항공으로 이제 배달을 하는 그런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길 배송이 가능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허브 앤 스포크 방식과 함께 이길 배송을 도입하면서 아주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10년도 안 돼서 연매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빠른 배송을 원했던 고객들은 돈을 조금 더 지불해 가면서까지 페덱스를 이용하게 됐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위치 추적 시스템까지 도입이 되면서 장거리 특송 이용 시 신뢰감을 더해줬었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대표하는 특송 업체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1, 2, 3위 UPS나 DHL, 페덱스는 계속 순위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페덱스로 사명이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매년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0위 안에 계속 매년 들고 있는 아주 건실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페덱스의 사업은 크게 4개의 부문으로 분류가 되는데 특송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지역 택배 사업, 그리고 항공 화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페덱스 킹코스와 같은 복사업체 같은 그런 서비스 관련 그런 기타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페덱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페덱스라는 기업이 동종의 어떤 비슷한 업종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여러 택배 회사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좀 투자 매력을 갖고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택배 회사 하면은 대한통운을 저는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CJ 대한통운인데 최근 사실은 그 대한통운도 실적이나 요즘 최근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규모와 이 실적면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올해 실적을 봤을 때 페덱스의 매출이 연 4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통운은 4조 5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뭐 페덱스가 10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순이익도 대한통운의 591억 원 대비해서 38배가 넘는 페덱스는 이제 2조 2천억을 기록했습니다. PR을 봤을 때는 페덱스가 24배인데 반해서 그 대한통운 그 77배에 있는데요.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비슷하지만은 그 취급하는 그 물동량에 의한 실적이나 그런 뭐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을 봤을 때는 페덱스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종목 수익률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장단기 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나요? 네, 페덱스가 현재 그 세계 220여 개국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4만 개가 넘는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00만 개가 넘는 화물을 수송하고 있는데 이런 좀 안정적인 그 사업을 바탕으로 3년간 116.03%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지난 한 해 동안은 28.93% 그리고 반년간 23.14%, 최근 한 달 동안에는 2.3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을 보시면요, 그 매출이 거의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를 증가한 거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4%나 급등했습니다. 이런 원인을 봤을 때는 그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그 영향이 좀 일찍 왔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또 모든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그 개선되면서 나온 실적이라 특히나 이제 특송 부문의 영업이익이 35% 증가한 게 좋아 보였습니다. 이번 분기 역시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펀더먼털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실적이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번 분기의 실적이 그뭐 연말 쇼핑 시즌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뭐 투자 포인트에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투자 포인트 바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럴까요? 하죠. 예, 예. 혹시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예,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자체적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난주에 실시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 쇼핑이 좀 대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제 온라인 배송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버 먼데이의 사상 최고의 그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하루 동안의 매출이 약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7%나 증가했습니다. 모바일은 이제 27%, 그리고 추수감사절부터 주말까지 한 5일 정도를 봤을 때는 24%나 증가한 건데요. 이런 그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페덱스의 배송 건수가 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배송 건수가 약 2억 9천만 건으로 작년보다 9%가 증가한 건데요. 특히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이제 아태 지역으로의 배송 그 건수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예측인데요. 아무래도 그 국내보다는 해외 배송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페덱스는 그 실적 측면에서 좀 좋게 반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예상이고, 또 오늘이 크리스마스의 열흘 앞둔 날인데 네. 오늘 하루 동안의 그 예상 배송 건수가 평균 물동량 대비 6배가 넘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페덱스 창립 50년 만에 가장 바쁜 하루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실적이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 또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기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멕시코의 뭐 대형 배송업체인 멀티팩, 그리고 브라질의 라피다오 코메타를 인수했었는데 이런 그 기업들의 지속적인 인수를 통해서 사업 확대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잘 나오는 기업치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호평을 주지 않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역시 호평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의견들 어떤가요? 네, 현재 나온 리포트를 쭉 봤더니 그 매수 의견이 19개였고요. 또 보유가 16개, 매도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쇼핑 시즌에 최대 수혜주라는 점을 강조를 계속 외국계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최근 나온 걸 봤더니 그 시티그룹이 매수 의견을 내놨는데요. 목표 주가가 190달러였었는데 2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의견은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그거였고요. 최근에 또 코엔도 동일한 이유로 시티그룹과 동일한 210달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뭐 알고스 리서치나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200, 그리고 로버트 베어드는 시장 수익률 상회에 $195.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스티븐 앤 컴퍼니 그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179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한 $195 정도의 10%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 정도. 지금 $175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조금 더 노려보자. 이것이 장기 전략으로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 흐름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또 얼마나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셨다시피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고요. 또 해외 직구 통해서 해외 쪽으로의 또 특송 물량도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도 실적 개선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페덱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